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11월 4일입니다. 지금 그 북한군들의 러시아 파병이 돼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고 일부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40여 명이 그 몰살, 그 중에서 한 명이 살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돼 있다. 즉 말해서 북한도 우리 땅이고,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국민이다. 물론 이제 유엔에도 뭐 북한도 가입됐고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몇천 년을 같이 지내왔던 한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중국이 지금까지 수많은 주변의 민족들을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그냥 중국화 시켜버렸죠. 그런데 대한민국만큼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가지고 뚜렷하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정신을 살리고 민족의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계승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막혔죠. 그 전에는 뭐 좀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좀 정신이 뭐 잠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그 전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들, 대통령 했던 사람까지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 우리나라의 어떤 국토에 관한 조항까지도 이걸 갖다 헌법에 삭제시킨다, 뭐 삭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뒤로 이제 헌법학자들이 만약에 그 조항을 바꿔버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북한을 유사시 때 북한을 와서 점령해버려도 우리가 그 땅을 갖다가 내 나라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정말로 무지한 그러한 주장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빨리 그런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진짜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됐으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향후 통일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집단에 18에서 22살까지인가요? 그 연령층에 있는 그 어린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용병으로 죽어가는 게 아닌가. 이러면 그걸 갖다가 뭐 유엔에도 쫓아가고 어떤 다른 나라도 얘기해갖고 북한군들이 거기서 참전하지 못하도록 인권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그걸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예?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참 이게 도대체 저처럼 이제 아마추어적인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그 박정훈 논설실장님이시네요. 이분이 이제 11월 2일 날 토요일 날에 박정훈 칼럼란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박정희의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김정은의 러시아 용병,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이 북한 군인의 집단 탈북 루트가 될지 모른다. 역사 진보의 방향을 거꾸로 짚는 김정은의 도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북한 군대의 우크라이나 투입을 놓고 파병하거나 참전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기 군복을 입고 독자적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 싸우는 것이 파병이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이장해 배치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다. 더러운 전쟁에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 받고 싸워주는 용병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은 군대 아닌 외화 벌이용 전쟁 노동자를 파견한 것이다. 김정은이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모방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했습니다. 분석들이 나온다. 1960년대 베트남
참전과 같은 군사 경제 효과를 노린 북한판 베트남 파병이란 것이다. 턱도 없는 소리다. 베트남에 갔던 우리 군인은 용병이 아니었다. 국회 의결을 거친 공식 참전이었다. 미군과 차별화된 전술로 맹위를 떨친 맹호, 백마, 청년부대는 부대 마크도 선명한 우리 군복을 입고 57만여 해 작전을 독자 수행했다. 57만여나 싸웠네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다는 대의 명분도 있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시시하며 숨기기 급급한 우크라이나 용병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의의가 나오는데요. 60년 전 베트남 파병은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두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빼내 베트남전에 투입하려 했다. 미군이 일단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컸다. 군사 경제력에서 북에 밀리던 한국으로선 심각한 안보 위협이었다. 박정희는 미군 대신 한국군을 보내겠다는 제안으로 미군 차출을 막았다. 6.25 전쟁이 에치스 국무장관이었습니까? 에치스 라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배제하고 그은 덕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련이나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얼른 대응을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게 이제 북한의 침공 원인의 요인의 하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국제적으로 또 특히나 미국 사회, 미국 의회 많은 연주를 갖고 있고 메가더 장군하고도 이제 좀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파견을 결정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공산화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미군이 2개 사단을 빼놔가지고 베트남에 참전했으면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죠. 국내 여론도 우호적이었다. 6.25 때 우방국 도움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남을 돕는다는 명분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 파병하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첫 파병 2년 뒤인 1966년 박정희는 장병 경력차 베트남을 찾았다. 공항에서 맹호부대 주둔지까지 헬기로 이동해야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악천후에 따른 사고 위험이다. 적의 대공 사격이 걱정된 월남사령관 최명신이 만류했다. 박정희는 여기까지 왔는데 라며 한치 망설임 없이 헬기에 올라탔다. 그리고 최전선에서 적과 대치 중인 장병들을 만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군인들의 격려하는 일 같은 건 절대 못한다. 제 목숨 걱정도 되겠지만 총알바지 군인에 대한 애정이라곤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려진 대로 베트남 전쟁의 본질은 복합적이었다. 하지만 정보가 제약되었던 당시 한국으로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안보적 고려에서 출발한 박정희의 파병 결단은 대한민국 발전의 신의 한 수가 됐다. 한미동맹은 함께 피 흘린 혈맹으로 격상됐고 한국군 전력은 획기적으로 현대화됐다. 구식 M1 소총에서 M16으로 교체된 것도 이때부터다. 미국에서 장비 제조 권한을 받아낸 박정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설립해 군수산업 육성에 나섰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꽃피운 K방산의 출발점이었다. 베트남 파병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 성장도 불가능했다. 장병들이 악착같이 모아 송금한 달러 수당, 기업들이 벌어온 공사 대금이 유입되면서 척박한 한국 경제의 부활에 씨앗을 뿌렸다. 이 기중한 애화가 초기 자본으로 축적돼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종잣돈으로 쓰였다. 5천여 명이 전사하고 전쟁의 상흔도 컸지만 그들의 고귀한 희생 덕에 고도 성장의 기틀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에 보낸 용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명분도 있었고 실리도 있었고 더구나 또 만약에 베트남전에 주한미군이 2개 사단에 차출되어 갔으면은 우리나라의 안보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었고 그때 당시에는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만약 그 상황에서 미군이
두 개 사단이 빠져나간다면은 또 다른 다시 한번 어떤 남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을 갖다 다 막아내고 그 대가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압축 성장을 했었던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베트남 파병하고 김정일이 단지 지금 용병으로 보내가지고 러시아 군복을 입히고 독립적인 어떤 전술 계획을 짜지도 못하고 그 지금 가장 아주 접전적인 곳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몰아 넣어가지고 지금 그게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일개 중대 규모가 몰살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그게 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2주간 상황에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조사해가지고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다음에 그거 완전히 계획적으로 도둑 촬영까지 하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했던 최재형 목사의 어떤 그 뭐 300만 원짜리 이거에 뭐라고 지금 전 국민을 갖다 흔들고 데모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상황에 지금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우리 북한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지금 전쟁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왜 그 애들이 아무런 값어치 없이 남은 나라의 땅에 가가지고 지금 12,000명 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 8만 명이 갈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귀한 목숨들을 잃어야 되느냐.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그 애들을 갖다가 데리고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야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지금 어디 가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이건 정신 나간 이 그 국민의힘 뭐 관련된 사람들도 뭐라고 하던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야. 아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그 연약한 연인을 갖다가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놓고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되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이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아주 진짜 여러 가지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여성 대통령을 갖다가 그것도 의료 그 다음에 국민연금 노조 교육 분야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질 정도로 중대한 일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 말도 나오지 않는데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데모를 하고 해야 되겠어?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건가? 국가를 위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한 사람이라도 가서 살려가지고 북한군의 그 18살짜리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북한에 원래 얘기는 후방 지원 이렇게 이런 걸로 데려갔다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최전선에 투입시켜 놓으면은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들판에 애들이 움직이면 그냥 폭격 하나면 다 죽는데 그걸 방치하고 뭐가 급하다고 지금 강화문에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보다 몰라서 그러는 거야.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국회에만 들어가면 그러냐 말이지. 지금이라도 지금 가가지고 우리 북한 애들 그 전쟁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아니 집어넣으려면 전차라도 태우든지 뭐라도 태우든지 이어야지. 그 보병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남겠어 그거? 죽으러 보내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가 지금 급한 일인지 확인하고 그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의 진정한 기대, 국민들의 진정한 기대에 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